그럼 그동안에 돈 가져간 게 얼만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경매를 나가게끔 만드냐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버리는 입장이에요. 이게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물이 빠지면 갈 수 있었고 또 아니면 배 타고 가고 이랬던 개념이었던 말 그대로 영토예요. 섬이었었는데 토지주하고 그 시공사하고에 대한 뭐 소송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입니다. 영종대교를 지나다가 한 번쯤 이 빌라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멀리서 봐도 버려진 듯 다소 황폐한 모습입니다.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공항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해 공항을 오갈 때면 눈을 황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영종대교 아래 다소 생뚱맞은 자리에 유령 빌라촌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빌라가 위치한 곳은 바로 영종도 옆의 또 다른 작은 섬, 운염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몇몇의 어부들이 거주하며 일터를 오갔는데요. 하지만 현장은 어부는커녕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빌라로 연결되는 도로는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흙길을 따라가자 대교 위에서 보였던 빌라촌이 눈에 띕니다. 4층짜리 빌라 8동과 상가 용도로 보이는 건물 등 총 10동. 건물 옆에는 전자파 피해로 우려해 주거지에서 꺼리는 통신사 기지국 철탑도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운염도 자체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 갈 수 있었고 또 아니면 배 타고 가고 이랬던 개념이었던 말 그대로 영토예요. 섬이었었는데 토지주하고 그 시공사하고에 대한 뭐 소송 문제도 있고. 이 운염도 빌라 사건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매로 나온 이 땅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한 장모 씨. 여동생을 통해 3,200평에 달하는 땅을 8억 5천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2007년 고시됐던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운염도는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에 포함되는데요. 보상금을 노렸던 걸까요? 3년 뒤 장 씨는 낙찰받았던 필지를 여동생 소유해서 여러 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 씨는 본인과 여동생, 남동생 등 가족들을 동원해 건축허가를 따로 받게 되는데요. 인천경제청은 2010년 다세대 주택 8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이 빌라를 건축하는 목적은 어민들을 위한 생활터전 조성. 장 씨는 건축업자 K씨와 대물변제 방식으로 건축을 진행합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다세대 주택 8동 중 40세대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건축 허가가 난 지 1년 뒤인 2011년 인천경제청은 건물 10동 중 6동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렸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깡통주택이었으나 준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과거 운염도 빌라에 대해 보도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이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과정을 알기 위해 인천경제청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됐으면 주소 확인이 돼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며 수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준공 승인을 내렸겠냐, 잘못된 정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도 분양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지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분양이 진행된 세대는 총 64세대, 약 25평대에 3억 원 수준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이 빌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거주 환경이 온전치 않았으며 빌라 세대마저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대다수의 호실이 장씨 가족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중 건축업자 K씨의 소유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사건을 더 추적한 결과 폐허 추적되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운염도 빌라를 검색하자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경매 정보들, 신항만 건설로 인한 보상이 물 건너가자 처분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분양 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장씨 가족들은 이자를 체납, 결국 경매를 통해 낙찰가는 한 세대당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공사업자와 대물변제에 대한 소송도 10년 넘게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그럼 그동안에 돈 가져간 게 얼만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경매를 나가게끔 만드냐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버리는 입장이에요. 올해 발표된 에코비우스 개발 사업, 운염도를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조감도를 보니 운염도 빌라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염도 빌라촌은 철거되는 것일까? 시행사인 도원그룹에 문의하자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원그룹 계열사인 도원랜드가 운염도 빌라 2동을 20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거래 목록을 보니 한 동당 8세대, 2동 16세대 모두 장씨 단독 소유였습니다. 다른 건물은 경매로 인해 소유주가 나눠져 함께 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염도 빌라 관계자들은 경매 낙찰도 장씨 지인을 동원해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장씨 일가는 법의 틈을 이용해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긴 기획적인 사기단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폐허 추적되는 장씨를 수소문해 장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장씨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업자로 사기는 본인이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장 씨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땅 주인으로서 땅을 제공했고 건축업자가 돈을 들여 집을 지으면 반을 주기로 한 건데 돈이 없다고 마무리를 안 했다며 오히려 20억을 빌려줬는데 사기단이라니 엉뚱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운염도 빌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는 드디어 전기 공급이 된다는 말과 수도 가스 공급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유령 빌라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걸까요? 어민들을 위한 생활터전은 온데간데 없고 피해자만 남은 운염도 빌라 현장, 폐허 추적대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